텍사스주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SB사는 텍사스 사법당국이 연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 75만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떠났습니다. 특히 요즘엔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많이 떠나는 추세라 캘리포니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글이 1억 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에게 7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았던 점을 인정한 겁니다. 주요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식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 사망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사법당국이 연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이민자를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SB4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SB4는 텍사스 주내 경찰에게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체포와 구금 그리고 추방 등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에봇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텍사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are doing by this law is making sure that our law enforcement have the tools they need to actually take action against those who are actually coming across the border illegally. 민주당 하원 의원 20여 명은 연방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 이민과 외교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이민법에 대해 훈련을 받지 못한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local law enforcement don't have the training to enforce immigration law. So, of course, there could be some errors that could be done because they just don't get that training. SB4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해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주로 떠난 캘리포니아 주민이 7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타주로 떠난 주민들을 합친 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요즘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다수 떠나는 추세로 캘리포니아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4년 넘게 거주한 정지수 씨. 지난달 애리조나로 온 가족이 이주했습니다. 고소득자이지만 높은 세금과 집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일단 캘리포니아가 집값도 높은 편이고 또 요즘 따라서 범죄율도 많이 높아져서 그리고 다른 주에 비해서 높은 세금이라든지 리빙 엑스펜스라든지 일반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지난 수년간 고소득,
고학력자들의 탈캘리포니아주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나 임금소득 상위 1% 주민의 이주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그런 데는 이제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컴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쪽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문제는 이것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부 재정을 고소득 임금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상위 1% 주민들은 주소득세 전체의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늘면서 이미 2023년 개인소득세는 25%나 감소했고 올해 세수는 680억 달러나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그런 걸 하고 또 스탁 마켓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낸 게 캘리포니아 인컴 텍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인컴이 많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정이 더 어려워지겠죠. 세금을 낮추는 건 정치적 이견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데다 타주보다 정부 복지 혜택이 많은 캘리포니아주.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은 암울할 거라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뉴욕 경찰국에서 최초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NYPD는 어제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의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습니다. 한인이 총경이 된 것은 NYPD의 1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된 허 내정자는 이후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고 지난해에는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했습니다. NYPD에서 경감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 이상은 지명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은 물론이고 조직 내 신망이 있어야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NYPD는 3만 6천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입니다. 구글이 1억 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구글이 1억 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에게 7억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7년 사이에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구글 결제를 한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이 합의금을 나눠받게 됩니다. 앱 시장을 독점한 힘을 남용해서 제작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주 정부들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앱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로 15%를 떼고 인기 앱 안에서 소비자가 아이템 등을 살 경우에는 최대 30%를 챙겨왔습니다. 구글은 합의금에 더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 제작자들이 구글의 수수료를 덜 물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방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회피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애플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앱 서비스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요즘 위고비, 젯바운드 등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인사회에서도 40, 50대를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도 비만이 아니라 경증 비만일 경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 그리고 문자로와 젯바운드.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사형 당뇨 비만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많게는 수십 파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에요.
약간 배가 나왔거나 아까 이제 BMI가 뭐 30 약간 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또 젊은 분들 50대, 40대, 50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이 제일 많죠. 실제 또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위고비가 심장질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수요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에서 700달러나 하는 비싼 약값이 걸림돌이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면 수십 달러만 내면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당뇨 판정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보험회사에 이제 허락을 받고 비만 치료제 약을 쓸 수 있겠죠.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과체중이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는.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장기 투약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도 비만이 아니라 BMI, 즉 체질량 지수가 30 미만인 경증 비만일 경우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뭐 심한 과체중이 아니면서 당뇨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약을 쓰고 싶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을 그 약을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올 한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올해의 혁신에 위고비 등 GLP-1 기반 비만 치료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그동안 극심한 발급 적체를 빚었던 미국 여권 대란이 3년여 만에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이 올 상반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현재 6에서 8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상반기 10에서 13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빨라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편 발송 시간인 2주가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 초 5에서 7주 걸리던 급행 신청 역시 2에서 3주로 단축됐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오버타임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 나라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고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별도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미일은 또 공식 가동되기 시작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를 참관한 뒤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준 계기였다고 말한 데 대해서 미국은 도발적 언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적이, 즉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dialogue.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북한 ICBM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지만 이번에도 추가 제재 같은 가시적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부대의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오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소를 허브로 하는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 체계로 발전시킨 겁니다.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이고 최종 점검 과정이던 어제 북한이 쏜 화성 18형의 정보도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이 한미일이 함께 관찰을 하고 즉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압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능력 그리고 안보 대비 태세가 훨씬 안전해진다. 한미일은 앞으로 2년 동안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을 통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한미 특수전 부대의 연합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한미 특수부대들이 북한 지휘부를 축출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풀이됩니다. 화성 18형 도발 하루 만에 정보 공유를 통한 방어 능력과 특수전 부대의 공격 능력 등 연합 전력의 힘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지난달 말 공동경비구역 JSA 병력을 권총무장시킨 데 대해 우리 측 JSA 경비 요원들도 이달 초부터 권총무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화성 18형이라고 밝히고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에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길처럼 보이는 도로 한복판에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북한은 화성 18형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최대 고도 6,518.2km로 1,002.3km의 거리를 1시간 13분 35초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딸 주혜와 함께 참관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핵공격 대응 방안을 논의한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강경한 추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화성 18형을 고각 발사하는 차원을 넘어 정상 각도로 태평양 먼 바다까지 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CBM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상각도 발사가 필수적인데 지난달 발사한 정찰위성이 재진입에 성공한 탄도와 송수신한다면 대기권 재진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탄두라든가 전자회로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인 거를 위성체에 보내주고 위성체가 이제 북한으로 지상구로 들어올 때 그걸 내려주면 되걸랑요. 북한은 이번 발사를 기존 시험 발사란 표현 대신 발사 훈련으로 지칭하며 실전 배치에 다가갔음을 주장했지만 세 차례 시험 발사로 실전 배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메디켈 갱신 절차가 재개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지금까지 92만 명의 주민들이 메디켈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92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메디켈 수혜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박탈 원인의 90%는 서류상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사례 가운데 주소 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때 갱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500만여 명의 메디켈 가입자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갱신 서류 접수와 심사는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친 주민들이 메디칼 수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메디칼 수혜가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이 충족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 사망자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2014년 윈난성 지진 이후 피해가 가장 심한데 중국 당국은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간 중국 간수성을 강타한 규모 6.2 강진에 주민들이 혼비백산에 대피합니다.
야식을 먹던 손님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고 당구장에 있던 사람들도 굉음과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겉옷도 없이 이불에 아기만 감싸 안고 집을 빠져나온 엄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真的把我吓死我！哎呦，整个房子这么多抖的嘛，之前，哎呦，看我腿子抖了之前。 첫 지진 발생 후 어제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 9차례를 포함해 크고 작은 여진이 306차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27명이 숨졌고 7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00여 명이 숨진 2014년 윈난성 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입니다. 간수성에서만 주택과 건물 15만 5천여 채가 무너졌고 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추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당국은 현지로 통하는 도로를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本次地震原震区近几日仍存在发生5级强余震的可能性。 중국 정부는 구조 인력 4천여 명에 더해 인민해방군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대부분 해발 2,000m 고원지대라 한낮에도 영하 10도 아래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물과 불의 나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분출됐습니다. 근처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유명 관광지도 폐쇄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둠 속 벌건 불덩이가 솟아오릅니다. 번쩍하고 섬광이 일더니 시뻘건 용암이 격렬하게 분출됩니다. 곧이어 갈라진 땅 틈을 따라 뿜어져 나온 용암이 끓어오르면서 주변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현지 시간 18일 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레이캬네스 반도에 위치한 그린다비크로부터 4k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산이 폭발해 초당 최대 200세제곱미터의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생긴 지면 균열은 약 3.5km로 측정됐습니다. The town involved, which might end up under the lava that's flowing behind us. So yeah, that's kind of mixed feelings, to be honest. So kind of a bittersweet feeling at the moment. 화산 폭발로 인근 케빌라비크 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연착하고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화산 폭발을 예측한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린다비크 주민 4,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린다비크 북쪽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And we have cleared the town and the area, and now we're just securing the area and closing every road to the area.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평균 4-5년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항공 운항에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엔시노 토막살인 사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어제 지난 11월 7일 탈자나 지역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일부 시신이 실종된 메이 헤스켈의 어머니 앤샹 왕이라고 밝혔습니다. 35살인 세뮤얼 본드 헤스켈은 아내와 그녀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현재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치우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이 가방 안 시신을 확인하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헤스켈은 내년 1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실종된 메이 헤스켈과 그의 아버지 가우샨 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하마스만 정밀 타격하고 제거하는 작전을 주문했습니다. 또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잇따라 상선을 공격해 물류 차질이 빚어지자 미국이 연합 함대를 조직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과 전면 지상전을 이어가는 지금의 고강도 작전은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 국방장관이 작전 전환을 재촉한 이유입니다. How to transition from high intensity operations to lower intensity and more surgical operations. 외과 수술처럼 하마스만 정밀 타격한 뒤 제거하란 뜻입니다. 이스라엘군은 SNS에 어린이 등 민간인이 있으면 공격을 중단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역별로 작전 강도를 조절하는 다음 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후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We are building the routes for non-hostile partners in the other side. 홍해에서 예멘 후티반군의 민간 상선 연쇄 공격으로 유가가 오르고 물류 차질이 빚어지자 미국은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바레인, 프랑스 등 10여 개 나라가 다국적 함대를 운영하는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 HMM을 비롯해 세계 10대 해운사 중 9곳이 홍해 운항을 중단했는데 홍해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최대 10일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국적 함대 구상이 발표되자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닌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북부 지역에서 하마스를 거의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한 번 더 교전을 멈출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어제 가자 북부 하마스 가자시티 여단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발리아 지역에서 하마스 대원 약 1000여 명을 제거하고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남부 라파 공습에선 하마스 자금 담당자를 제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마스와 산하 군사 조직에 자금을 전달해온 환전업자를 제거해 하마스의 군사 능력 유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한 번 더 교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129명가량 인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없이는 추가 인질 석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휴전과 인질 석방 회담을 위해 오늘 이집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메디칼 갱신 기간을 놓쳤는데 혜택을 받기 원하시면 자격이 중단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그동안에는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